안녕하세요. 든든한 내 편 마음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약관이 어떻게 됐더라 하고 서랍 뒤져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 복잡한 약관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자기 권리를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회사가 아닌 바로나 나를 위한 보상 기준을 명쾌하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의 대인 보상 기준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보상의 큰 틀인 세 가지 기둥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안타까운 사망사고부터 부상,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보상금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예외 규정이랑 최근에 바뀐 내용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사실 모든 인적 피해 보상은요, 놀랍게도 딱 세 가지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진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세 가지 기둥은 바로 사망, 부상, 그리고 후유장애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상은요, 예외 없이 이 셋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면 돼요. 그 복잡한 보험 약관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은 과연 어떻게 구성될까요? 사망보험금은요, 크게 보면 딱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인 장례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인 위자료, 마지막으로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미래소득을 보상하는 상실수익액, 이렇게요.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례비랑 위자료는요, 약간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장례비는 정액으로 500만원이 지급되고요. 위자료는 고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은 8천만원, 65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이랑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법원에서는 보통 나이와 상관없이 위자료를 1억 원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관대로만 합의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상실 수익액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만약 사고가 안 났더라면 고인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먼저 월소득을 정하고요. 거기서 생활비로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3분의 1을 빼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다가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만큼이 호프만 개수라는 걸 곱해서 앞으로 최종 금액을 산출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이 보상되는지 한번 볼까요? 부상보험금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들어간 병원비인 적극손해, 다친 것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인 위자료, 그리고 입원하느라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 휴업손해, 마지막으로 간병비나 통원교통비 같은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85%입니다. 이번 같은 거로 일을 못해서 소득이 줄었을 때 휴업손해를 보상받는데 입증된 소득 감소액 전부가 아니라 85%만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을 빼고 진짜 손해본 금액만 계산해서 보거든요. 이 숫자 85%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실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좀 심각한 부상, 그러니까 1급에서 2급 정도의 부상을 입으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좀 병원을 통원 치료할 때는 하루에 한 번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안타깝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적용되는 보상 기준이에요. 후유장애 보상에서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건데요. 부상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일하는 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걸 퍼센트로 답하는 수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 몇 %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정말 크게 달라져요. 특히 50%를 기준으로 지급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후유장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그러니까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사망시 계산법이랑 거의 똑같죠?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해준다는 거죠. 즉 잃어버린 노동능력의 비율만큼 미래소득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아주 중요한 예외 경우들이랑 최근에 바뀐 정책들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운전, 마약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나 고의사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일단 피해자한테는 보상을 해주고요. 그 돈을 전부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다시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위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들인데요.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땐 내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고요. 또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좀 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모든 인적 보상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구조만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두시면요.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내 권리에 아주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약관 앞에서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지식이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실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든든한 내 편 마음손사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